정치권 이슈들 김관욱 교수, 최수영 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의 얘기, 이 아침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격앙된 어조로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네, 윤석열 후보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듣고 오셨습니다. 근거 없이 적폐로 몰고 있다, 강력하게 분노한다, 매우 수위 높은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답변이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들으셨지만 이 권력형 비리나 부패에 대한 법과 원칙에 대한 수사, 이것은 본인의 원칙이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같다. 그리고 자기 사진에 윤석열 후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련의 흐름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 후보는 왜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안 해도 될 말을 그러면 어저께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보복이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수사의 대상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수사 대상이 있고 적폐 청산이라는 수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혐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혐의가 사실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기획사정, 뭐 이런 것과 이제 뭐 진배가 없는 것이고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집권을 하면 이런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을 지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립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가치들을 무력화시키고 집권 시에는 검찰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서 사유화하겠다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본인이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싸워왔던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대통령 후보라 그러면 갈등이 있는 것도 봉합을 하고 뭔가 분열을 조정을 하고 해서 통합된 사회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것을 어떤 수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거는 진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사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본인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같다. 뭐 이 정도로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 후보가 집권할 때 경우에 어떤 미래상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득세를 하고 뭔가 기획 수사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공포 정치가 만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비춰준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 대통령의 오늘 오전 입장 그리고 이어진 윤석열 후보의 조금 전 발언.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법과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위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죠. 뭐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적폐 보복 프레임으로 씌우는 건 부당하다. 스스로 문제되지 않으면 불쾌한 일 없다는 얘기도 원론적으로 윤석열 얘기가 맞죠. 맞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던졌을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선거가 D-27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40%에 어쨌든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래서 좀 뭐 변함없이 존경한다고 그렇게 이해 조건전을 깔았지만 어쨌든 적폐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중도층에게는 그 별로 좋지 않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어쨌든 본인이 반문재인 정권의 정서를 가지고 이까지 대선 후보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역동적으로 지금 더 한번 다지기를 하고 나간다는 얘기는 그 전략적인 생각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 시점에 사실은 지금 15%에 이르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라면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물론 오해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같다고 오늘 다시 한번 쉴드를 치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이 갖는 파장은 만만치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정치인의 발언은 어쨌든 전략과 자기네 어떤 캠페인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보수층의 결집을 최대한 노리고 이런 발언을 하고 또 원칙적인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또 새로운 정부의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적폐 수사를 본인이 뭐 관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선거 전략상에서 옳은가라는 그런 문제점도 저는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미래를 좀 보고 싶고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이제 대통령이라면 국민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얼핏 들으면 혹시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국민 피로감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선거 중반쯤에는 저는 이해가 되는 전략일 수 있으나 지금 선거가 3주밖에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거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중도층을 끌어안는 발언보다는 중도층이 좀 다가오기 어려운 이런 좀 발언들은 좀 선거 전략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고 이렇게 밝혔지만 이 문제가 내일 TV 토론에서 저는 상당한 쟁점이 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선 이제 이해가 되지만 시기적으로 좋은 전략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주신 건데 그 같은 흐름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제 대선판이 청와대 대 윤석열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제 예상이 되고 야당도 이 부분을 당연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선이 친문 대 이 반문 총력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친문 대 반문의 해석이 아니고 사실 이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이 사실상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이 주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 보복 정치 보복이 프레임이 구성이 돼서 미래로 가는 어떤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해서 사실상 적폐청산 다시 하고 정치 보복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어떤 이 선택으로 아마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을 때는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가주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것으로 목표 지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인터뷰 과정 속에서 한동훈 검사를 뭐 독립투사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검찰과 검사 수사 이런 얘기로 이제 점철돼 있거든요. 예. 지금 국민은 굉장히 코로나 상황으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경제 전쟁이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가능성 매우 사실은 국제사회도 위기가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미래를 보고 통합의 어떤 길로 가고 성장 담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혐의도 없는 얘기를 갖고서 전 정권을 적폐를 청산하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 그리고 아까도 좀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받아서 수사했나요? 그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런 수사의 맥락을 이렇게 후보가 얘기하면 만약에 집권하면 당연히 검찰총장 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구나. 가이드라인은 이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적폐청산은 완전히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에서 처음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 이것은 실언으로 볼 수는 없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발언은 정치인의 그 대선 후보의 모든 발언은 전략과 연계가 돼 있다고 봐야지. 전략과 연계돼 있고. 쭉 나왔던 얘기라고 예.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조금 전에 또 이런 네. 입장을 바꾼 부분은 그 발언을 조금은 좀 유화시키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화도 되고 수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을, 그러니까 보수가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문 정사 강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지수가 55% 이르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가지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출소를 하셨으니까 그런 마지막 지지층까지 최대한 결집해 보겠다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가진 발언일 수는 있으나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이 정부 내에서 수사가 됐던 울산시장 뭐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라든가 많은 사건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집권하더라도 이러한 수사들은 반드시 공정하고 아무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밝혀도 될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저는 한 발 더 앞서 나간 것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저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발언이 보수의 지지층 결집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의 지지층 결집, 이른바 샤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오롯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이동하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들을 더 결집시켜내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조금 수습과 그다음에 어떤 발언을 좀 정제하면서 다시 이제 좀 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읽히고 있고 내 발언의 진위는 그게 아니었고 의혹과 비리가 있으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점이 찍혀져 있다. 그 말을 강조하는 듯 같습니다. 윤 후보의 그러면 그 수습하려는 발언과 그런 노력들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하다고 느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쪽의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저는 뭐 이걸 윤 후보가 사과까지 할 것은 아니고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이제 철학이 조금 오해가 전달됐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평가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국면이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확실한 구도 싸움으로 이제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져가지고 이 발언이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실 이 부분은 정략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때리기를 통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에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는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선거 개입을 그냥 의도적으로 시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발언을 신중하게 하고 언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왔던 게 맞거든요. 중립성 뭐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혐의도 없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우리가 그 해석을 단순히 그냥 뭐 이번에 한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5년 내내 수사를 할 것이냐. 본인이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검찰권을 행사해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추측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정치와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비극을 겪고서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가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사실 정치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뭐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제 강조하고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입을 자제하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안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의 이제 계승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주 세게 반박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정치를 문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저는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간 많았던 그 이른바 조국 사태라든가 우리 사회의 진영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과연 화합의 그런 장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는 많은 질문이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국민통합, 국민화합, 그다음에 보복 정치의 청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은 당연한데 과연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한번 성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통합이란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네. 당적을 유지한 채 입각을 해달라는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모두 다 거절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도 사실 전 정권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문 대통령은 이런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남아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더 이 부분을 헤쳐가지고 더 갈등과 분열의 어떤 양상을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게 아쉽다. 굉장히 안타깝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후보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통합의 사회, 그렇죠? 포용적인 사회 이 길로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그런 것과는 반하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어제 벌어진 겁니다. 저도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현직 대통령이 통합과 분열, 갈등, 증오의 정치를 청산해달라는 건 맞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얼마큼 노력해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요. 네. 다른 주제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어제 굉장한 관심 속에서 본인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사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사과 적절했는지 그리고 방식도 또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사과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이 김혜경 씨가 알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A 씨, 제보자 A 씨와 관련된 이 관계는 거의 배모 씨와 관련 속에서 있는 건데 배모 씨는 기록도 안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 씨가 모두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A 씨랑은 딱 한 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김혜경 씨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이제 사과를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지금 김혜경 씨는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사안이 드러나면 그때 이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감사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제 임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성실한 어떤 사과의 모습 저는 이런 정도로 전 평가를 합니다. 예. 예. 저 사과에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빠르게 인정하라. 그다음에 하지만, 다만, 그러나 이런 조건절을 빼라. 그다음에 3번째가 구체적으로 하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다음에 4번째가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고 5번째가 사과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라. 그런 원칙에 놓고 보면은 사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2일 날 서면 입장 낸 것과 8분 기자회견이 과연 뭐가 다른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건 어저께 차라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부부가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다면 정말 그 효과는 좀 더 컸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겠다. 근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비켜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A씨가 정말 진정성 사과했다고 또 바로 반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과의 시점도 좀 늦은 것도 분명해 보여서 과연 이걸로 인해서 김혜경 씨의 논란이 잦아들지는 의문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제도가 하는 미비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완 논의들은 차제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또 내일 아마 또 TV 토론에서도 좀 중요하게 하나의 공정과 정의 이재명 씨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포함돼서 한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와서 같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사안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진다 그러면 후보가 나와서 사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또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사과할 때는 더 추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도 없었고 책임지겠다는 것. 그런 부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두 사과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저는 김건희 씨 사과는
후보자 부인의 어떤 인식과 철학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 부분은 잘못하면 실정법 위반 논란도 있는 사과이기 때문에 두 분의 사과의 결은 좀 다를 수 있다. 아니요. 거기 허위 경력, 허위 예컨대 경력 위조,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제 현행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과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네. 책임지겠다는 어떤 표현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 저 녹취록에 대한 부분은 그건 철학과 인식에 대한 문제였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또 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진정성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도 저도 그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예, 역대 대선 중에 이렇게 유례 없이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들 간에 그리고 청와대와 야당 후보 간에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던 선거가 있었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교수, 최수영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